특히나 앞으로 3년, 26년까지. 26년까지 구체적으로 네. 이때 특히 미국 증시가 되게 긍정적일 것 같다 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근거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그 미국 시장이 보통은 2로 끝나는 해에 바닥을 치고, 그리고 미국 중간 선거가 오는 해에 바닥을 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 두 개를 합치면은 그 두 개를 합치는 시기가 20년에 한 번 옵니다. 22년, 2002년, 1982년, 62년, 42년, 22년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은 예. 2로 끝나는 해에 보통 바닥을 친다는 거는 네. 예를 들면 2022년, 2012년, 네. 2002년, 92년, 82년. 그죠? 되는데 네. 또 하필 대선은 미국이 4년 만에 일어나니까 네. 이렇게 교집합을 만들어 보면은 20년에 한 번 온다. 그렇죠. 이제 중간 선거와 이익으로 끝난 내가 겹칠 때가 20년에 한 번쯤 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때 차트를 한번 보세요. 1922년, 42년, 62년, 82년, 2002년, 그리고 22년 보시면은 네. 그때가 대세의 저점일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대세 저점이 오면은 정말 재수 좋을 때는 10몇 년까지 계속 불장이 오는 경우도 있었고, 짧으면은 4, 5년 정도 왔거든요. 진짜요? 짧아도 네. 4, 5년? 근데 그쵸. 그럼 그 불장, 대세 상승 장애라는 기준이 네. 그 중간에 큰 하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1942년이 되게 좋았어요. 네. 42년에부터 네. 55년까지 네. 큰 하락 없이 한 5배, 6배 정도 이제 올랐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대박 시기가 1982년. 이제 82년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다우존스가 700인가 800인가 그랬거든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10배 이상 올랐어요. 네, 10배 그럼 이상. 뭐 예를 들어서 네. 베어마켓으로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1982년부터 2000년까지 이렇다 베어마켓이 사실 87년 그 블랙 먼데이랑 90년대 걸프전이 있었는데 되게 마일드하고 되게 짧은 베어마켓이었거든요. 그거 말고는 18년 동안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때. 예. 그런 게 있고, 근데 저는 2022년에는 그렇게 미친 듯이 10몇 년 동안 불장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기는 한데, 이제 그 이유는 일단 그 전에 2008년부터 20년까지 불장이 크게 하나 이미 있었고,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높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퍼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는 불장은 그렇게 뭐 10년, 20년짜리 불장은 아니고 좀 짧은 불장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1982년에 그때 미국의 밸류에이션, 퍼나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엄청나서 10미치였거든요, 그게. 쌌다, 저렴했다. 그렇죠. 그때 우주의 기운도 왔고 저렴까지 하니까 진짜 폭발했죠, 그때는 완전히. 네, 1922년에도 비슷한 시기가 한 번 있습니다, 또 참고로. 네. 22년? 네. 뭐 그래도 한 4, 5년 정도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럼 22년에 4를 더하면 26년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인데도 불구하고 26년까지 not bad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 말고 또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두 번째는 최근 3년 정도의 주식 차트, 미국 주식 차트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와 비슷한 시기가 과거 한 10번 정도 있었어요. 제일 비슷할 때가 1961년부터 63년이고요. 네. 그거 말고 도 최근 3년거 야 주가가 지금 너무 똑같은데 하는 시간 10번 정도 있었거든요. 10번 정도? 네, 과거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 10번이 온 후에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보니까 그 후에 2, 3년 동안 계속 올랐습니다. 주식이.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묘하게도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5로 끝나는 해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120년 동안에. 이것도 새로운데? 그냥 2005년과 15년은 뭐냐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거기서 배당 수익을 더하면요 그럼 플러스 나와요 결국은. 그래서 신기하게 18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다우존스나 S&P 500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5로 끝나는 되게 신기해요, 그것도. 네. 25년은 걱정이 없다. 네. 근데 그럼 제가 생각하죠. 물론 25년은 다를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왜 굳이 120년 동안 지켜졌던 전통이 25년에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25년까지는 안전해 보이는데? 라는 게 제 생각이죠. 네. 그러면은 24년은요? 내년에 가장 큰 포커스는 대선일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도 그 궁금해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 미국의 대선은 이제 흥미로운 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그 대통령이 있고 그 사람이 타이틀을 방어하는 대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대통령은 8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8년을 채우고 물러나고 두 사람이 새로운 친구들이 나오는 그런 대선이 있어요. 그 두 개의 대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 타이틀을 방어하는 대선은 그 주시장이 좋아요. 네. 그러면 24년은 타이틀 방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대선이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네. 왜냐하면 대선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비퀀트적인 논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게 특히 미국 시장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제 중간 선거 때 주식시장이 보통 안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1, 2년 차에 새로운 대통령분이 이제 많은 거를
선거를 이제 하셨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움직임이 있고 이제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1, 2년 차가 전반적으로 별로 안 좋은데 그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것이 첫 번째 중간 선거. 왜냐면 요때 이제 대통령이 계속 파워를 유지를 하는가 아니면은 좀 이제 그 표를 깎여가지고 레인덕으로 넘어가는가 이게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대법원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주식의 수익률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22년이 이게 중요한 거 있는 해였고. 그렇죠. 하필. 네.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민심 평가 중간 성적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막 이제 시장도 좀 걱정을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하필 또 작년에 성과 안 좋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보면 18년도 안 좋았어요. 예. 18년 맞아, 네. 맞아. 그때도 이제 안 좋았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네. 이 중간 선거도 한 대통령이 8년을 한다고 치면은 2년 차에 한 번이고 6년 차에 한 번 있잖아요. 그렇죠. 그 6년 차 중간 선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면 그때는 어차피 대통령이 다 이미 하실 거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오케이. 6년 차에 뭐 어차피 많이 바뀌어봤자 바뀌기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2년 차는 중요하고 6년 차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대통령 선거는 반대입니다. 이것도 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타이틀을 디펜딩 하는 이제 대통령이 나오면은 일단 2명 중에서 한 명은 굉장히 잘 알려진 친구잖아요. 근데 이분은 4년 동안 이미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일 확률 3분의 2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 일단 인지도빨이 먹고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최근 한 18번 중에서 한 12번인가 13번 정도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3분의 2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제 디펜딩 그 챔피언이 다시 우승할 확률이. 왜냐면 2명 중에서 일단 한 명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심지어 이 사람이 계속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이틀을 그 방어하는 고 대선 시기에는 보통 주식시장이 계속 신나게 올라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8년 동안 해먹고 나갈 때는 새로운 두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때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린 경우가 많습니다. 예.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네요. 그쵸, 네. 불확실성이라는 핑계로. 그렇죠. 근데 그건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아무래도 뭐 정책적 방향성도 막 바뀔 수도 있고. 완전 많이 바뀌죠. 완전 많이 바뀌고. 네. 그리고 2000년이 그랬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에도 그랬습니다. 네. 아, 역시 내년은 뭐니 대선인데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연임을 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력이 좀 작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가 나오는 게 좀 유력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걱정이 더 없는 거죠. 왜냐면 네. 트럼프라는 사람도 이명박 대통령을 해봤기 때문에 네. 시장이 너무 뻔히 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러면 서프라이즈가 하나도 없어요. 이 바이든 트럼프는 진짜 무슨 2020년 리바이벌이잖아요. 사실 이게. 그러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서프라이즈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 트럼프가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미쳤는지는 시장이 이미 다 파악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4년 동안 이미 대통령을 한 맞아. 사람이니까요. 이미 바이든도 보여줬어. 이미 4년 동안에 맞아. 보여주고 다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24년에 정치적인 서프라이즈가 아무데나 없어요. 네. 누가 되든 간에. 그러네요. 네. 그래서 24년은 저는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바이든이 이번에 이겼다 하면은 28년에 물러나야 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때가 위험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그거는 5년 후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 27년도 불러주시면 그때 얘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꼭 메모해놨다가 네.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근데 그때.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맞잖아요. 왜냐면 맞아요. 왜냐면 바이든 네. 8년 하셨다. 이제 네. 하시면은 네. 이제 새로운 이제 의제 불타는 두 명이 오셔가지고 배틀을 이제 하실 텐데 이제 누군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누구 이기냐 그것도 불확실성이 크고 이긴 사람이 오면은 이 사람이 그 전에 공약을 했던 거와 실제로 움직이는 건 또 많이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네. 네. 왜냐면 이제 공약할 때는 이것저것 약속 다 하다가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야 이거는 못 하겠네. 이것도 못 하고 이거 좀 하자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28년부터 이제 요때 이제 굉장히 불안하겠죠. 네. 그거는 그때 근데 걱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걱정이 지금 걱정 아니에요. 네. 아, 이해가 됐습니다. 탄탄한데요. 2026년까지 왜 오를 수 있는지 25년은 5로 끝나서 떨어질 일이 거의 없었고 24는 또 대선 있어가지고 불확실성이 가장 없는 대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거는 관심 별로 없는데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저는 바이든을 응원을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28년까지 태평성대가 올 거 아니에요. 태평성 되니까.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트럼프가 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사람도 지금 두 번째 투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28년까지 태평성도 오겠네. 그럼 상관없네요. 화이팅 두 사람. 네, 화이팅.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그렇죠. 어차피 한 번씩 대통령 한 사람이니까. 네, 맞아요. 둘 다 두 번째 투엄이에요. 맞아요. 두 분 다 이제 미련 없이. 네, 화이팅. 네, 그렇죠. 네. 이대로 가면 제일 좋겠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 대통령 사이클에 대한 작가님만의 이론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얘기는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켄 피셔의 책도 좀 많이 나와 있고, 이제 레리 윌리엄스 책도 좀 나와 있는데, 그 책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켄 피셔의 책과 레리 윌리엄즈. 네, 켄 피셔가 이제 요거 비슷한 내용을 그 주식 투자에 필요한 세계 질문이가 뭐 그런 책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꽤 좀 오래된 책인데, 거기서 이제 대선 중간선거 이론이 처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지금 26년까지 좋을 것 같다는 거는 예. 대선 이론이잖아요. 대선에 근거한 이론인 좀 정치적 이론이죠. 정치적 사실. 이론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 말고는 또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혹은 다른 작가님의 어떤 타이밍 잡는 뭐 노하우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네. 그 이제 대통령 주기 사이클이 대체로 들어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월별로는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11월, 4월이 전반적으로 좋기는 한데 그 중에 11월, 4월에서 좀 약한 구간은 보통 한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이 좀 약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5월, 10월을 보면은 그때는 전반적으로 미국 S&P 500이 좀 약하긴 한데 그 중에서 7월은 좀 강하고 10월에는 한글날 언저리부터 강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1년 내내 주로 꽤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약한 달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8, 9월 그때가 좀 확실히 좀 약한 편이고요. 나스닥도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이 좀 약한 편입니다. 네. 그럼 지금 저희 9월 중 말인데 네. 그 약간 나스닥이나 S&P 500 둘 다 확률적으로는 좀 안 좋은 시기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스닥의 장기 전망은 좋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나스닥과 코스닥 두 개를 다 숏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숏은 한글날 정도에 이제 다시 청산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회주의적인 단기적 투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십 년 동안에 뭐 2만 몇천 포인트 올랐다라고 네. 들었거든요. 네네네. 놀라운 게 그 중에서 상분지 1이 그 매월 첫 거래일에 올랐습니다. 그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모든 달의 첫 거래일. 그러니까 1월 첫 거래일, 2월 첫 거래일, 3월 첫 거래일, 네. 4월 첫 거래일. 그러니까 12개의 첫 거래일이 있잖아요. 네. 매년. 근데 웃기게도 그 다우존스가 일본 100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네. 그 12일에 33 정도가 올랐어요. 어. 굉장히 이제 신기하죠. 그래서 네. 한마디로 그 첫 거래일, 그때 이제 미국 시장이 대부분 많이 오른다. 이것도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납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매달 말일 장 마감하기 직전에 그렇죠. 사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종가에 파는 거죠. 종가에 파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번에도 9월 말일날 제가 미국 주식 마감하기 직전에 사고 그렇죠. 제가 달력은 안 봤는데 이제 9월 30일 종가 언저리 사가지고 10월 1일 종가 하루 보유하고 파는 거죠. 파는 거. 네. 아. 그게 상당히 의외로 이제 좋습니다. 진짜 네. 신기하다. 네,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 맞아요. 네, 한국은 참고로 마지막 거래일이랑 첫 거래일 그 두 개가 좋아요. 네. 매달? 네. 그러니까 첫 거래일이 좋은 건 미국과 똑같고 마지막 거래일 좋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네. 그 이틀이 좋고 네. 그거 외우기도 쉽네요. 그죠. 네.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엔 근거가 있는 것 같긴 해요. 한마디로. 왜요? 이제 제 생각에는 네. 이제 기관들이나 연기금 이런 거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는 주기적으로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라는 개인 투자를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보기엔 그거 분명히 월 말 또는 월 중에 맞춰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월 중에도 미국 시장이 살짝 이렇게 한번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월 말, 그 첫 거래일, 요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말 되네요. 그 예. 자금이 몰리니까 그쵸. 당연히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겠다. 그렇죠. 직장인들도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매월 월급에서 500불을 떼가지고 그렇죠. 스파이에 투자를 하겠다 하면은 그거를 예를 들면 뭐 1월 12일 이럴 때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아마 2월 1일, 확률적으로. 3월 1일 가능성이 그치, 높죠. 그치, 네, 당연히. 그치. 네. 근데 기관도 마찬가지죠. 야 돈이 얼마 들어왔어? 아, 야, 우리 고객들이 30억 불 줬습니다. 야, 그래? 야, 이대 집어넣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이게. 보통은 웬만하면 그죠. 네. 정말 이상하게 뭐 11일에 넣자 이런 그렇죠. 야, 확률보다는 1월 17일, 어. 4시 넣자 이러지 않잖아요, 이게. 그죠?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데요? 네. 월말 뭐 효과, 월초 효과 이런 것처럼 말이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야,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월말, 월초도 있을 수 있고, 계절적으로는 11월부터 4월까지 강세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약세고. 그렇죠. 근데 아. 미국에서 11월은 한글날에 시작한다. 10월 9일, 10월 10일 언저리. 그때부터 많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은 좀 늦어요. 한국은 10월 26일, 7일, 그러니까 10월 마지막부터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되게 정석적으로 따라가는데, 미국은 정석보다 좀 더 선행, 좀 더 빨리 가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10월부터 조금 꿈틀꿈틀하기 시작한다. 네, 한글날. 네. 세종대왕. 역시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작가님 제가 여쭤봐도 계속 이제 10월 노려보고 계신다. 그죠. 그래서 제가 딱 적절한 타이밍에 초대를 했네요. 그런 일도. 그런 점들 많이 참고하실 수 네. 있고 예. 여기로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지금 이제 2026년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3년 동안 좋을 것 같다라는 대전제 하에 그죠. 네. 전제 하에 그러면 조금 더 그래도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나 섹터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짚어볼 수 있을까요? 종목이랑 섹터는 솔직히 제가 이제 잘 모르는 편이고요. 물론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기는 한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의 가치는 1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이제 아니 뭐 저도 딴 사람들이 아는 거 다 알아요. 그냥 뭐 AI 좋다, 뭐 그렇죠. 의료 바이오 네. 좋다, 양자 컴퓨팅 좋다, 2차 전지 좋다 이런 거 다 알기는 아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이미 주가에 반영된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그리고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분야에서 누가 살아남을까? 그건 전 전혀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네.
산업 ETF 그리고 섹터 ETF를 미국에 진짜 많잖아요. 네, 이제 네. 수십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걔네들을 그냥 다 리스트업 하시고 최근 1년 동안에 어떤 놈이 제일 많이 올랐나 보시고 제일 많이 오른 그놈들의 투자를 하세요. 왜냐면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야, 제 많이 떨어졌네. 사줬다. 사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럼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특히 미국 시장은 추세가 강한 시장이거든요. 추세가 강한다는 거는 오른 놈이 계속 오르고 내린 놈이 계속 떨어진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떨어지는 놈을 사면은 그럼 일시적으로 싸 보이긴 하는데 얘가 계속 떨어지면은 결국은 제가 싸게 산 게 아니라 비싸게 사게 된 거잖아요. 또 반대로 이놈이 100불이었는데 150불 갔어요. 아씨 비싸네 하는데 얘가 150불에 300불 간다고 하면은 내가 결론적으로 150불에 싸게 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는 특히 추세라는 것이 엄청 강하다라는 거를 꼭 인지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유망 분야가 어디일까? 머리를 싸매봤자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실제로 11년 동안 어떤 놈이 가장 많이 올랐나 보고 걔를 따라가는 것이 제가 보기 가장 심플한 투자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쉽게 말하면은 막 판단해서 고르는 게 참 정말 어렵고 맞추기도 네. 어렵고 하니까 그 머리 싸매고 고민할 시간에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전략으로 최근 1년 수익률을 비교해보고 잘 달리고 있는 말을 또 골라가지고 몇 개 골라서 분산해보자. 그게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미래에 어떤 섹터가 잘 나갈지 그게 그 세 가지 이유로 진짜 어려운데 네. 첫 번째 네. 뭔가 싸매가지고 이 분야인 것 같다 하는데 그 분석 자체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쵸. 네. 네. 첫 번째가 그거. 오케이. 두 번째 그 분석 자체는 맞았다. 네. 예를 들면 AI가 유망하다라는 것까지 맞았어요. 근데 그러면 그 AI 필드에서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 것인가 이거를 또 하나 맞춰야 되거든요. 어렵다. 이거부터 어렵고 만에 하나 2번까지도 맞췄어요. 근데 그럼 3번이 남아있죠. 이미 세상이 다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2번의 주가가 이미 저 천정부지로 가버렸다 하면은 내가 들어가면은 내가 1, 2번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아무리 잘 맞춰서 잘 골랐다 해도 1년 내내 손실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진짜. 왜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AI, 엔비디아 여기까지 맞았다고 쳐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들어가서 400불에 네. 근데 내가 들어간 후에 엔비디아가 아무리 잘 나가도 주가가 400불에서 100불 가면은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예. 이런 게 문제죠. 이런 게. 맞아요, 예. 맞아요. 실제로도 코로나 때 막 고점에서 좋아 보였던 그런 종목들 지금도 반토하는 것도 많은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사실 잘 골랐다고 해도 지금까지는 되게 쓰라린 그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못 버티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사실은. 예. 그렇죠. 당장은 돈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잘 안 되는 게 메타버스 쪽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사실 뭐 20년 후에 메타버스의 세상에 올 가능성이 당연히 꽤 높죠. 있죠. 예. 근데 그게 내가 당장 내년에 애가 결혼하고 집을 사려면은 나한테 돈이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맞아요. 네, 그렇죠. 아, 저도 그게 문제인 것 네. 같아요. 왜냐면은 다 좋은데 뭐 묻어놓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돈이 무한하지도 않고 하필 또 돈이 필요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뭐 이렇게 네. 뭐 전세금 절단지 이렇게 경조사도 생길 수도 있고. 사실 이게 세상에서 묻어놔도 될 돈은 의외로 별로 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네. 생각에 동의합니다. 약간 뭐 묻어놓을 만큼 그렇게 막 답답하다고 하기가 어렵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장기 투자는 저도 이제 하지도 않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장기라는 거는 바로 그 장기 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좀 더 확실한 이제 단기, 중장기 이쪽 투자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초장기보다는 네. 이렇게 한 번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략에 따른 리밸런싱이라고 하나요? 약간 네. 한 번씩 이렇게 좀 바꿔주는 예. 매수 매도를 좀 섞어주는 그쵸, 그런 네. 걸 선호한다. 네. 아무래도 요즘은 진짜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이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은 가장 핫한 기술이 10년 후에 아예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맞아요. 들면은 맞아요.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한데 물론 지금 초전도체는 무산이 되었지만 그게 만약에 진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맞아. 사실 2차 전지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아. 이제 그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야, 이 기술은 20년 후에는 이제 무조건 세상을 바꿀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몇천 개 기업이 다 뛰어들어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말까도 하는데 그 와중에 또 그 기술도 언제 또 바뀔지 모르고 그렇죠. 네. 확률적으로 엄청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6년까지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막 핫한 섹터 종목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요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네. 어떻게 조금 자산 배분하면 좋을지 이런 예. 구체적인 팁을 하나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듣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겠죠. 아, 그럼 강원국이 보기에는 한 2026년 또 길면 28년까지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을 것 같구나. 야, 그러면 우리는 미국 시장에 몰빵을 하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조금 이제 반대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뭐냐 하면은 저는 제가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가보면은 완전 다 틀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 그리고 틀린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시장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전혀 알 수 없는 이벤트 때문에 미래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0년에 주식시장
시장은 코로나 때문에 움직였는데 2019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 아는 사람들 사실 별로 없었을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가 터져가지고 그때 시장이 막 요동쳤는데 2006년에 그런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상상한 사람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결론 2024년 5년에 그런 이상한 일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방향에서 올지도 예측이 불가능한 그쵸,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제가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지만 그 베이스 시나리오가 틀릴 가능성이 늘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미국 시장 몰빵 또는 스파이나 슈드의 적립식 투자 이런 거를 별로 이제 안 좋아해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말하죠. 야, 시금치가 몸에 좋기는 한데 너 그러면은 하루 3끼 365일 때 시금치만 먹을래? 그럼 네가 이상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보통 제가 이제 말을 하거든요. 아니 사람이 시금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제 살도 먹고 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시금치 고기 쌀은 한마디로 이제 주식 채권금이 이제 메인이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은데, 될 것 좋은데. 같고요. 좋아요, 네,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주식 채권도 이제 한국과 미국을 이제 반반 분산 투자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최근에는 한국과 미국 시장이 상관성이 많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일단 그래도 미국 시장은 달러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원화 기준으로 보면은 확실히 그 상관성이 좀 낮아지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현금을 보유할 때는 저는 원화보다는 달러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원화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한국 주식이 폭삭 망한다 할 때 같이 폭삭 떨어지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달러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이 폭삭 망할 때 달러 가치는 보통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한국에 사시니까 한국 부동산 자산도 있으실 가능성도 있고 한국에서 일을 해가지고 월급도 다 여기서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경제가 휘청휘청할 때는 아마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여러분의 일자리도 휘청휘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뭔가 만회하는 해칭 수단이 필요한데 그렇죠. 이제 그게 달러화라든지 미국 채권이라든지 미국 주식이 될 가능성이 꽤 큽니다. 네, 그래서 그쪽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와 자산. 저희 뭐 구독자분들 미국 주식 워낙 관심 많으시니까 네. 대표적이겠죠, 미국 주식이. 그렇죠. 네. 근데 그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이제 작년에 하도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쯤 이제 채권 금리는 역사적 중간 정도까지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경제 위기가 한번 세게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주식이 많이 폭락을 할 텐데 이제 그 대신에 그럼 연준이 이런 데서 부양책을 막 낼 거 아니에요. 야, 금리 얼마라고? 5%? 야, 빨리 빵프로 내려, 빵프로. 마이너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그때 채권이 미친 듯이 또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도 이제 주식의 변동성을 제어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채권도 자산 배분. 그렇죠. 네. 네. 주로 장기 채권을 말씀하실까요? 자산 배분. 네, 그렇죠. 왜냐면은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변동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주식이 폭살망할 때 그 정도를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장기채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주식과 이제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편이라서 주식이 이렇게 갈 때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주식의 손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금 같은 경우도 이제 주식과 상관성이 좀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좀 잡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결국 못 잡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금값이 이제 많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 장기적으로 그 금값은 달러화 M2량과 거의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2는 쉽게 말하면 유통량. 그렇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물가가 오르고 돈도 이제 많아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원자재랑 금이 아무래도 빛을 많이 이제 보죠.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1970년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이 막 장기로 올랐던. 그때는 이제 근본이제 때문에 1아운스가 35불로 이게 쫙 잡혀 있었는데 결국 미국이 못 버티고 근본이제 에이 우리 안 해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한 10년대로 금값이 35불에서 800불, 900불까지 올라갔었죠 그때. 엄청나네요. 근데 그 진짜. 10년 동안에 미국 주식과 채권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때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 박살이 났었는데 그래요? 그때 금 없으면은 70년대 박살 났을 겁니다 진짜. 네. 그러면 사실 그 당시에는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금이었다고 봐도 그렇죠. 이제 정도네요? 금이랑 이제 원자재랑 원자재. 네, 미국 사람들이 스터프라고 부르는 이제 실물 자산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부동산도 이제 꽤 괜찮았고 그리고 심지어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와인도 샀고 뭐 그림도 샀고 뭐 그 진짜요? 저기 우표 같은 것도 샀고 이제 그런 것도 그때 가격이 많이 올랐죠. 왜냐면 돈값이 떨어지니까. 네. 신기하다. 그 약간 그림이나 이런 거는 되게 네. 호황일 때 오히려 이렇게 부자들의 수집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죠. 네. 화폐 가치가 워낙 떨어지면은 오히려 그렇게 사실 경제가 어려웠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 선호가 되고 그러면 와인 막 수집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와. 스터프 중에서 그래도 가장 환경성이 좋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금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쵸. 금값도 그때 엄청 올랐죠. 네.
그러면은 혹시나 또 지금 뭐 많이 얘기가 줄어들었지만 물가가 뭐 생각보다 계속 높게 유지된다거나 뭐 조금 안 좋으면은 금도 또 다시 주목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지금 꽤 많거든요. 그쵸, 지금 그쵸. 뭐 미국과 중국의 뭐 밸류체인이 무너져가지고 네. 이제 계속 이제 물가 상승이 이제 옛날보다는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전 그분들이 맞다 틀리다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을 사두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산 그죠. 배분을 하는 거네요. 네. 100% 항상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또 이제 네. 보다가 보면은 네. 2020년대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10% 줄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진짜 맞아. 아무도 모르는 맞아, 거거든요. 맞아, 네. 맞아. 네. 혹시 그 마지막으로 그럼 매수 매도는 뭐 타이밍을 조금 잡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11월 투자하는 게 좋고요.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10개월 이동평균선 또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잘 통하는 그 이제 매직 넘버라고 거의 이제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S&P 500 같은 경우도요. S&P 500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일 때만 수익이 나고요. 그 아래일 때만 투자해서 30년 동안 돈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기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 예를 들면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졌어 하면은 그때는 현금을 좀 갖고 쉬어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전략을 참고를 많이 하는데 네. 제 구독자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 항상 차트에는 저는 200일선만 펼쳐놓는 편인데 저는 이제 조금 관점을 뭐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보니까 예. 저도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파란색 선이라고 하는 200일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물론 그랬다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뚫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뭐 큰 위기들 맞을 때도 있었고 낙폭이 더 커질 때도 있어가지고 그때만 피해도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면 그 2000년이랑 2008년 고손실을 피하니까. 한 7, 80% 피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만 해도 어쩌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요. 지금은 미국 증시 전체가 다 200일선 위에 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괜찮군요. 네, 그죠. 지금은 괜찮은 네, 걸로. 예. 그런 것도 또 기술적 분석이긴 하지만 괜찮은 네. 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진짜 그거 하나만 해도 이제 MDD가 50대에서 20대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내 자산의 최대 낙폭, 그쵸. 하락, 손실폭이 네. 50%대 갈 수 있는데 이걸 줄인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을 지긋하게 그냥 몇십 년 동안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2000년대 두 번 반토막이 왔습니다. 이제 IT 버블 터질 때, 금융위기 터질 때, 이때 반토막이 두 번 왔거든요. 근데 요 10개월 이동평균선 위에서만 투자했으면은 그 두 번 때도 20%? 그 정도로 일고 끝났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지수일수록 잘 먹히잖아요, 아무래도. 예. 개별 주식은 좀 이런 건 약하겠죠, 아무래도. 개별 주식 중에서도 네.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네. 나는 절대로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 주식은 쳐다보진 않는다는 그렇죠.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백테스팅 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건 제가 안 해봤고 그쵸. 이제 모든 주식이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냥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뭐 애플을 살 때 그 애플의 이동평균선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주가지수 이동평균선을 봐가지고 S&P가 200일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럼 애플도 같이 파는 그런 전략도 있어요. 왜냐면은 전반적으로 지수가 안 좋은데 뭐 개별적으로 잘 나가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애플의 이동평균선을 보는 게 아니라 지수 전체 이동평균선으로 내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까 말까 결정하는 것도 꽤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러네요. 개별 종목 하나하나는 판단 더 어려워지니까 그죠, 예.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판단하는 용도로 20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지수는 그렇게 투자하는데 별 큰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제가 보기에는 좀 이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지수가 폭락하는데 그러면 내가 100개 주식 중에서 8, 90개 또는 95개가 같이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네, 맞아요, 맞아요. 지수가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지수가 200 이동평균선이 아래라 하면은 이제 하락장이라고 간주하고 그때는 투자를 쉬고 이제 딴 거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공감됩니다. 사실 그 지수가 안 좋아도 오르는 종목은 있다라고 할 수 있긴 있죠, 있지만 있긴 있죠. 네네.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거든요. 날씨가 막 폭풍같이 맞아. 네. 굳이 그때 골프러 가야 되냐 이런 거죠. 그때 뭔가 뭐 물고기 잡으러 가든 네, 맞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확률적으로. 네, 맞아요. 그때도 물론 뭐 골프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 네. 폭풍 후에도 물고기를 잡으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렇죠. 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쉴 때는 또 쉴 필요도 있지 않나 싶은데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한국 작가님 모시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구체적으로 2026년까지에 대해서 왜 좋을 것 같은지 근거도 한번 들려주시고 또 쏠쏠한 투자 팁들도 알려주셨으니까 구독자분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겠고 더 많은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들은 작가님 유튜브가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다 알고 투자. 할투입니다. 네. 기억하기 쉽네요. 할 수 있다 알고 투자. 그래서 제가 댓글 더보기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한번 놀러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